안녕하세요. 방랑정객입니다. 7월 증시는 중동 확전, AI 공급 과잉 논란, 반도체 폭락 등 정말 많은 일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회자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미국과 이란은 잠정 휴전에 합의하였지만 핵 문제는 끝내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6월 25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고 7월 9일에는 미국이 이란 군사시설 약 90곳을 타격했습니다. 이어 7월 15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 화물에 20%의 통행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국제수로의 자유항행 원칙과 충돌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중동 동맹국들의 반발까지 이어지면서 발표 하루 만에 철회됐습니다. 이후 7월 16일 이란은 잠정 휴전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다고 선언했고 골프만 주변 석유시설을 공격하면서 양측이 유지하던 금지선도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현재까지도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 국제유가도 다시 급등했습니다. 배럴당 70달러 수준이던 유가는 90달러 안팎까지 상승했고 호르무즈 해협뿐 아니라 예멘 후티 반군이 장악한 바브엘만 대부 해협까지 봉쇄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에너지 공급 우려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관심은 의외로 중동이 아니라 AI였습니다.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도 중요했지만 투자자들은 이미 학습된 중동 리스크보다 AI 성장 여부가 증시에 미칠 영향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7월 국내 증시를 움직인 핵심 변수도 중동이 아니라 AI였습니다. 7월에는 AI 인프라 공급 과잉 이슈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고점 대비 50% 폭락하는 등 반도체 관련주들이 본격적으로 하락한 한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실적이 급격히 악화된 것도 아닌데 폭락했다는 것입니다. 그 방아쇠는 메타의 한 발표였습니다. 7월 1일 메타는 앞으로 자체 AI 데이터 센터에 남는 컴퓨팅 자원을 외부 기업에 빌려주는 클라우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은 이 발표를 단순한 신규 사업이 아니라 AI 인프라가 남아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은 GPU가 부족하다는 전제하에서 AI 반도체를 평가해왔는데 메타의 발표는 그 전제를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7월 변동성에 대해서 별도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참고해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7월 시장에는 메타 발표 외에도 중요한 이벤트들이 이어졌습니다. 7월 10일 SK하이닉스의 미국 ADR 상장과 7월 27일 중국의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중국 상장도 있었습니다. CXMT는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5배 상승하며 시가총액 711조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인텔 시가총액 681조보다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메타 발표로부터 한 달 뒤 시장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7월 31일 코스피는 하루 만에 1000포인트 이상 급등하며 17.9%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6.8% 급등했고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주들도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또한 복합적인 이유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빅테크 실적을 통한 AI 수요 실체 확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클라우드의 견조한 성장세와 자본 지출 확대 계획을 내놓은 뒤 주가가 15% 올랐습니다.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큰 하루 상승폭입니다. 주요 기업 실적과 수요 전망이 확인되면서 매수세가 다시 유입된 것입니다. 반면 같은 날 메타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 늘었지만 AI 개발자 인건비와 컴퓨팅 비용 증가에 비용이 늘면서 마진율이 급감하며 주가는 7.9% 하락하였습니다. 투자금을 언제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시장에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숏스퀴즈 현상입니다. 숏스퀴즈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파는 공매도 투자자들이 주가가 갑자기 오를 때 손실을 줄이기 위해 경쟁적으로 주식을 다시 매수하면서 주가가 폭등하는 현상입니다. 배경에는 시츄에이셔널 어웨어니스 헤지펀드의 매도 청산 완료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픈 AI 출신 연구원 레오폴드 아셈브레너가 운영하는 이 헤지펀드는 빛을 내배난에서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샌디스크 등 반도체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7월 들어 관련 주가들이 떨어지자 담보 무적으로 인한 마진콜에 몰렸습니다. 이어 마진콜을 안 당하기 위해서 강제로 시장에 던진 반도체 주식 물량 때문에 연쇄적으로 주가가 폭락해왔습니다. 7월 30일 시타델을 운영하는 켄 그리피는 SA를 인수했고 마진콜을 피하기 위한 연쇄 매도가 종료된 것입니다. 이에 시장은 더 이상 투매 물량이 안 나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빅테크들의 실적이 확인되면서 공매도 포지션에 있던 헤지펀드들은 공매도 청산을 위해 시장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이 무조건 반도체 주식을 대사해야 하는 패닉 바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로 인해 마이크론 18%, 샌디스크 26%, SK하이닉스 상한가 등 기록적인 동반 폭등이 연출된 것입니다. 헤지펀드들의 빚더미 물량이 동시에 청산되면서 시장을 누르고 있던 강제 매도 세력은 사라졌고 손실을 막으려는 강제 매수 세력만 남아 주가를 수직으로 밀어 올린 것입니다. 결국 7월 시장은 기업 실적만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타의 발표가 만든 AI 투자 심리, 헤지펀드의 강제 청산과 숏스퀴즈, 그리고 빅테크 실적 확인까지 펀더멘탈과 수급이 동시에 충돌하면서 역사적인 폭락과
역사적인 급등이 한 달 안에 모두 나타난 것입니다. 2026년 7월 연금 운용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7월 S&P 500은 전월 대비 약 0.8% 하락하였고 나스닥은 약 4.1% 하락하였습니다.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33.3% 하락하였고 코스닥은 27.7% 하락하며 폭락하였습니다. 총 연금 자산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약 8.1% 하락하며 총 누적 수익률은 28.9%로 평가이익은 375만 3,029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개인연금과 IRP 각각의 운영 현황도 살펴보겠습니다. 7월 앞서 살펴본 중동 리스크와 AI 인프라 공급 가잉에 S&P 500은 0.8% 하락한 반면 나스닥은 4.1% 하락하며 기술주 중심의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S&P 500에 투자하는 개인연금 또한 1% 하락이 마땅하나 전월 대비 약 5.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환율 영향 때문입니다. 7월 초 1,555원까지 상승했 원달러 환율은 7월 말 1,437원으로 약 7.5% 하락하며 수익률에 반영된 것입니다. 이어서 IRP 운영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을 주도하면서 코스피가 전월 대비 33%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반도체 종목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VIP 펀드는 전월 대비 약 19% 하락하며 시장 하락 대비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여전히 손실을 기록한 것은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시장의 변동성에도 흔들리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방랑정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